세상에서 가장 각별하고 소중한 형제 이야기를 가지고 온 영화가 있습니다. 5월에 개봉하는 나의 특별한 형제 영화에 언론 시사회 기자간담회 현장 나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기자간담회 현장 둘러보시고 인터뷰하러 가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무엇보다 우리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장애인을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어찌 보면은 리안이라는 캐릭터가 관객의 시선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자는 그런 생각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나의 특별한 형제 파이팅!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5월을 기다리게 하는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새 배우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성난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느 분께서 시청자분께 직접 영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광수 씨가 할까요? 예. 파이팅! 머리는 좋지만 동생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형 세아와 몸은 좋지만 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생 동구가 세상을 살아가는 휴먼 코미디 영화입니다. 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2잔, 오렌지 주스 1잔이요. 사이즈는 가장 큰 걸로 주시고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디 다니고 그러려면 최소한 지 의자는 가지고 다녀야지. 나처럼. 학생은 수행평가용이니까 20시간에 10만 원. 13만 원. 13만 원. 자, 다음 사람. 다음. 제가 봉사 시간 좀 챙겨줄 수 있는데. 너무 안 뜨겁게, 동구야. 안 뜨겁게. 형아 수영 가자. 빠르다, 빨로! 그럼 제가 먼저 이 형제를 연기하신 두 배우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세아와 동구가 각기 다른 장애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가 이제 완벽하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처럼 서로를 도와주는 사이로서 어렸을 때부터 쭉 커오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 두 배우분께서 그 인물 각자가 가진 어떤 성격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이런 거를 더 온전히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뭘 가장 초점을 맞추셨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세하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뭐 다소 공격적이고 거친 면이 있지만 또 내면은 굉장히 좀 따뜻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비록 뭐 몸은 못 움직이지만 동구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대변하고 싶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른 것보다는. 담임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친절한 업소 선정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릴게요. 동구는 그 20년 동안 형이랑 한 몸처럼 살아가는 그 영화에 나오지 않는 20년 동안의 모습이 관객분들이 보실 때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나옴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뭐 형이랑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하면서 예, 그런 것들에 중점을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형아 잘 자. 영화에서 보면 나중에는 세 분이 그 엄청 자기들끼리 진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끈끈한 서로 먹던 라면 면발이 내 입에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영화 찍으시면서 실제로 세 분이 엄청 그 못지않은 친밀한 관계가 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디서요? 아, 그 유언비어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촬영장 분위기가 또 다른 작품 하실 때보다 또 남다르게 더 좋게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세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워낙 이제 선배님이고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제 취향이 좀 비슷해요. 네.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좋은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걷는 것도 네 걷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취향이 비슷하시구나. 네. 그럼 세 분이 지금 즐겨 들으시는 음악은?
뭐 하나 둘 셋 할까요? 뭐지? 잠깐만 나 모르겠는데. 뭔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모르겠는데. 뭐야? 생각이 없기, 눈치 주기 없기. 아니 뭐 위에 좀 힌트라도 주던지. 지금 할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하나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이클 잭슨. 잭슨. 자, 그 맞아. 아, 마이클 잭슨이구나. 아, 이런 사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되게 좋았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세 배우분, 세 캐릭터의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콕 집을 만한 얼굴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혹시 한번 서로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형이 약간 이렇게 수염 자라서 이렇게 좀 약간 초췌해진 모습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잘 표현하지 않는 새아의 슬픔 같은 게 묻어나는 장면이어가지고 저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밥 먹는 모습? 아, 그 오물오물 하면서 이제 불 뿔럭해져서 그런 모습. 저는 그 미연이가 그 저희가 지낸 책임의 집에 처음 놀러 와서 저희 원생들이랑 같이 놀고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그리고 웃는 얼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광수 씨도 수영할 때의 어떤 그런 몸? 눈을 떼기 힘들죠, 사실. 그런 거 눈여겨보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님은 사실 세아가 되게 이렇게 진짜 욕쟁이 할머니처럼 툴툴거리긴 하는데 진짜 본심 같은 건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구랑 세아끼리만 붙여놓는 게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얘기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감정의 온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솜 배우님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 미연이가 왜 이 형제들한테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지 알게 되는 장면이 약한 모습 보이면서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이제 같이 놀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해맑은 기운이 되게 이솜 배우님 특유의 그 아우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배우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눈물 지으실 것 같은데 혼자 된 우리 동구가 정말 이렇게 너무 슬퍼서 우는데 너무 진짜 그게 이렇게 어른의 눈물이 아니고 어린애기가 정말 시장에서 엄마 잃어버렸을 때 울 것 같은 그런 얼굴로만 이렇게 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되게 순수한 어떤 감정은 이렇게 툭 와서 그냥 닿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 하니까 더 영화 보고 싶겠죠? 네. 말씀을 굉장히 되게 잘하시네요. 꼼꼼하게 보셨고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시고. 약간 감동이네요. 아 정말요? 지금부터는 배우님들의 전작들을 통해서 개성과 매력을 살펴보는 불붙는 연기 토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배우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작가님하고 제가 이 영화 보고 무슨 얘기했냐면은 배우님 되게 안 늙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얼굴에 주름이 없고 막 동안이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눈빛에서 약간 되게 고리타분한 어른 느낌 난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구를 지켜라가 2003년 영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병구가 얼마나 이제 정말 기계아리만치 순수한 청년입니까? 근데 지금 연기해도 전혀 어색한 느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평소에 느끼세요? 난 참 철이 안 든다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철이 든다 안 든다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네. 이게 또 철학적인 문제고. 네, 뭐가 어떤 게 철이 드는 건지 잘 모르겠고. 굉장히 즐겁게 사세요. 정말. 근데 철이 안 든다는 얘기는 되게 좋은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철이 든 것 같으세요? 안 든 것 같으세요?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안 드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예. 지금 너무 좋은. 저도 나중에 형처럼
되고 싶어요. 웨이트하면 안 되겠네. 웨이트하면 안 되겠어. 서로 들어야 돼. 죄송합니다. 소리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혹시 고향이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일단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얼마 전에 네, 우주연상. 근데 저 사실 그 소공룡에서 연기하신 미소라는 캐릭터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되게 본받고 싶은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청춘인데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가진 건 없지만 오히려 남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품넓은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런 멋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는 어떤 행동이나 성격을 표현하는 걸 넘어가지고 되게 그 자세나 뭐 태도 같은 걸 같이 배우고 깨닫고 이런 경험이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촬영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느끼진 못했던 것 같고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좀 미소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막 이런 한탄이 드는 순간에 가끔 그 캐릭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캐릭터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멋있는 캐릭터라 촬영을 할 때는 좀 판타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현실에 없는 캐릭터?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그럼 이제 이광수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저 사실 돌연변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로 제약회사의 생동성 실험에 참가해가지고 생선인간이 되는 이제 청년 박구를 연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이렇게 생선탈을 쓰시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표정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캐릭터인데 이상하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얼굴이 슬퍼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막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배우로서 영화 내내 탈 뒤집어 쓰고 표정을 못 보여주면서 연기를 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캐릭터를 연기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시나리오를 재미있게 봤고 공감을 많이 했고요. 예, 그게 약간 그때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대본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고 또 그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올까라는 생각 때문에 뭐 그래서 도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웃어보라고. 제가 깜짝 질문으로 올레TV 애청자분 한 분께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이광수 씨한테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안시성에 사시는 양만춘 씨께서 네네. 이런 질문 보내셨는데 이광수에게 조인성이란? 누가요? 안시성에 사시는 양만춘 씨께서. 저에게 조인성이란 예, 정신적 지주 같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입니다. 정신적 지주. 네. 너무 갑작스럽네요. 갑작스러우시죠. 그래서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런 얘기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인성에게 이광수란 그냥 밝은 동생이다. 조인성 씨가. 네. 양만춘 씨라고 했잖아요. 양만춘 씨. 내가 양만춘이라니까. 안시성 안 봤죠? 안시성 안 보셨죠? 네. 신하균 씨가 고대하던 순간입니다. 네. 올레TV TV 쿠폰. 올레TV TV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많이 보세요.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훈훈한 감동과 따뜻한 웃음이 있는 영화입니다. 나의 특별한 현재가 5월 1일 개봉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올레TV